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충청도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까지 잇따라 검출되자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획틀을 늘리고 엽사를 재배치하면서 예방 방역만으로도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민통선 북쪽 화천 지역에 설치된 야생 멧돼지 포획틀입니다. 불과 4일 동안 20개의 포획틀에서 멧돼지 55마리가 잡혔습니다. 화천군은 포획틀 40개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포획틀 설치부터 사체 처리까지 인건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돼지 농장마다 설치된 출입 통제 초소, 공무원과 군인이 한 달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가 이어지면서 이미 10월 들어서만 인건비와 약분비만 하루 평균 1,5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철원과 하천 등 민통선 이북 지역에도 환경부가 총기 사용을 허가하면서 군부대와 엽사가 함께 포획에 나섭니다.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도 엽사들이 맡고 있지만 환경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 인건비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간다 그러면 저희도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일이 또 있고 있어 그게 우선이잖아요. 화천군은 일단 급한 대로 하루 8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엽사 인건비까지 화천군이 떠안게 되면서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예상되는 인건비만 4억 9천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거나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이 닥칠 경우 재정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된 거는 한 1억 9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 된다면 우리 화천군에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7.4%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강원도는 올 연말까지 3차 예비비 39억 5천만 원을 18개 시군에 지원하고 국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재정이 부족한 군 지역의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영월에 들어선 동양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수익은 둘째치고 빚만 늘리고 있습니다. 수익 배당을 기대했던 영월군은 자칫 폐전지 처리 같은 뒤치다꺼리만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급 영월 태양광 발전소. 100만 제곱미터 드넓은 산지에 태양전지판 13만 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업체 자본금 140억에 대출금 1,260억까지 1,400억 원이 투입된 영월 지역 최대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에 투자한 영월군도 배당금 혜택을 받는 게 최초 계획이었는데 상업 운행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도록 돈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운영사에서 지난해 1,300억 원 규모의 재대출을 진행하면서 수익성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분명 지난 5년 동안 대출금 1,260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왔음에도 왜 최초 대출금보다 늘어난 1,300억 원가량을 또다시 대출받았냐는 겁니다. 그건 아마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에 투자진행하고 관련 반박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운영사 측은 5년 동안 66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공사 대금 관련 분쟁과 대출 이자, 상환 수수료 등으로 빚이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재대출로 인해 대출 기간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내 빚만 갚다 발전소 평균 수명인 20년이 지나면 영월군은 자칫 폐전지 처리만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시세로 처리 비용은 대략 200억 원입니다. 수명이 20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기간까지 대출 상환하는 걸로 돼 있어서 대출이 다 상환되는 시점에서 패널의 처리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거라고. 영월군은 복합 관광단지를 꾸리겠다며 발전소 주변에 동물원과 친환경 에너지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발전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의 한전 보상 논의가 3차례나 이루어졌지만 큰 진전이 없자 산불 이재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과 한전 보상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 속초지사 앞에 산불 이재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피해 보상 회의를 앞두고 이재민들은 보상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성토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7개월째, 한전의 피해 보상 논의가 시작된 지는 2달째. 한전은 추석 전에 가구당 피해 조사 금액의 15%를 지급한 것을 빼고는 아직 보상 윤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 성의 있게 이 배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성실하지 않아요. 협상 몇 번 지금 하면서 저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민들은 성과를 내지 못한 앞선 2차례 회의와는 달리 이번 3차 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연 한전이 몇 프로를 제시할 거냐, 이게 이제 최대 이제 관심사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다음 회의 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산불 피해 중소상공인들의 보상은 더 답답합니다. 정부가 특별 지원금으로 편성한 305억 원은 세부 지원 명목을 찾지 못해 185억 원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손해 사정인의 피해 조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한전과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협상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200일가량이 지난 가운데 앞으로 한전의 실질적인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은 이 겨울 난방이 걱정입니다. 난방비 부담에 연탄을 쓸 수밖에 없는 에너지 빈곤층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99살인 최숙희 할머니. 요즘 부쩍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난방을 해야 합니다. 최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은 27만 원 정도의 노령연금이 전부. 방 한 칸을 데우기 위해 그나마 값이 싼 연탄은 소중한 난방 수단입니다. 난 탄만 떼고 뜨뜻해. 아무것도 안 떼고 그래도 탄만 떼고 여기다 밥 해먹고. 연탄의 온기로 추위를 견디는 가구는 아직도 춘천에만 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이 연탄 한 장의 가격이 800원입니다. 3년 전보다 300원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겨울을 보내려면 한 집당 천여 장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80만 원 정도의 겨울 난방비가 필요한데 한 달 수입이 몇십만 원에 불과한 독거노인 등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때문에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는 연탄은행에 의지하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원해 주실 때는 좀 어떠세요? 좀 마음이 좀 든든하세요? 좀 어떠세요? 아이, 말씀이라고 하시나, 진짜 너무 감사하죠. 시민들의 기부와 봉사로 운영되는 춘천 연탄은행은 올해 연탄 40만 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오른 연탄값에 경기 침체가 걱정입니다. 또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이에요. 몸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연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떨 때 마음이 아릴 때가 많죠.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무료로 주문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지만 쿠폰 금액은 연탄값 인상분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가을철 양양 지역의 특산품인 송이버섯의 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는 평년작적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고부가가치 특산품에 걸맞은 명품화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올가을 양양 특산품인 송이버섯 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여간 생산된 송이양은 7,600여 킬로그램, 위판 금액은 16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풍년이었던 지난해 1,600여 킬로그램, 20억 7천여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평년작은 넘는 수준입니다. 1등급 1kg에 평균 50만 원 선의 비싼 가격을 유지하며 이른바 황금송이라는 자존심을 지켰지만 진정한 명품화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전국 임산물 최초로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한 것 이외에 체계적인 생산, 유통,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GIS 지리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한 송이 산지 관리와 객관적인 자원량 예측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워낙 큰 만큼 기초 데이터를 구축해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송이산 가꾸기 사업, 송림 보호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GIS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송이 생산 지역을 도면화해가지고 향후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생산에 대한 발생 예측이라든지 할 때 기본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청정 임산물 인증 등을 획득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획일적인 박스 포장이 아닌 등급별 개별 포장 등으로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도내 사육 중인 소와 염소에 대해 하반기 구제역 일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소 7,033농가 25만 2천 마리, 그리고 염소는 2만 5천 마리입니다. 이번 접종은 공수의사와 가축방역관 등 54개 반 94명의 접종반을 편성해 소규모 농가 접종을 지원하고 규모 이상 전업농가는 공무원이 접종 여부를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철저한 백신 접종과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 특별 관리 등 백신 항체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으며 올 8월 말 기준 소 99.5%, 돼지 88.9%로 전국 1위의 항체 양성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을 위해 지원되는 영어 자금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국 어민들을 위해 6조 원 이상의 영어 자금이 필요하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33% 수준인 2조 3천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협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 81개 가운데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10개로 12%에 그쳤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가운데 8건은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호 국회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1년여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4만 9천여 건 가운데 대출 사기형은 3만 8천여 건으로 78%를 차지했습니다. 영세업자와 노인, 주부 등 취약층에 연락해 싼 이자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낚아채는 수법입니다. 나머지 22%는 검찰 등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20대 이하 피해자가 전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금액이 처음으로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130개사 해외 바이어와 82개의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잠정 수출 계약금 502억여 원이 집계됐고 이 중 201억여 원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따르면 수출 이외에도 157건, 총 11억 6,500만 원의 내수 계약이 체결되고 이틀간 2,068명의 방문객이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봄 산불 현장에서 활동한 고성과 강릉 소방서 소방대원들이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 시타를 맡게 됐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연맹은 오늘 저녁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자로 고성 소방서 임채청 소방장을, 시타자로는 강릉 소방서 권하나 소방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소방장은 고성 산불 당시 1차 출동대로 현장에 투입됐고 권 소방교는 강릉 산불 현장에서 긴급 구조 통제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지자체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알 수 있는 예산 공모 사업 반영 비율이 강원도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병훈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개 시도가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을 통해 반영한 금액은 1,749억 원으로 반영 비율은 0.14%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의 반영 비율은 0.05%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가 전면 개표된 시내버스 노선을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춘천시는 마을버스 30대 중 23대가 출고됐고 나머지 7대도 25일까지 출고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내버스 110대의 도색을 모두 완료했고 환승센터 14곳도 지난 12일에 준공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시내 노선과 읍면 노선을 분리하고 간선과 지선 환승 체계를 구축해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예체능 계열과 전국 전체 평균 등록금의 격차가 큰 상위 10개 대학에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가 포함됐습니다. 박경미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올해 전국대학 계열별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강릉 원주대의 예체능 계열 등록금은 509만 원으로 평균 등록금보다 82만 원이 비싸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격차가 컸습니다. 또 강원대의 예체능 계열 등록금은 457만 원으로 평균 등록금보다 46만 원이 비싸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연기념물 제73호인 정선군 고안읍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에 대한 생태환경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암사는 냉수성 어류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열목어가 서식하는 남방 한계선으로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정선군은 2017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까지 생태환경 복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9) 양양 연어축제가 오는 24일 개막해 양양 남대천 일원에서 27일까지 펼쳐집니다. 연어의 세상으로 떠나보자 양양 연어축제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모두 9차례 진행되는 연어 맨손 잡기와 탁본뜨기 등 40여 개의 체험 위주 행사가 열리고 내수면 생명자원센터 연어 생태체험관을 순환하는 연어 열차가 운행됩니다. 특히 오는 27일에는 1등에게 1,000만 원을 주는 황금 연어를 잡아라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선착순으로 3,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